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과 두부로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매일 3개씩 계란을 먹고도 팔에 힘이 없다고 호소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76 이경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으셨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팔을 잡았는데 뼈만 만져졌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계란 먹었는데요. 제가 3가지 음식을 권해드렸고 3달 뒤 그분은 혼자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죠? 병뚜껑 열기 힘들고 손줄을 안아달라는데 힘이 없으시죠? 60을 넘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근육이 해마다 1kg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미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실전 노하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두부 대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졌으니 단백질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두부 300g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류신이 겨우 1.8g 들어있습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 40g에는 2.1g이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7배 더 적지만 류신은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물을 쫙 뺀 콩가루는 콩의 핵심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천에 사시는 이른 김순자 할머니도 두부를 아침 저녁으로 드셨지만 팔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기도 벅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콩가루로 바꿔보세요. 반신반의하시며 따라해보셨습니다. 아침마다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넣어 드셨습니다. 2달 뒤 병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근육량을 재보니 2.3kg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콩가루는 간편합니다. 냉장 보관 필요 없고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유나 물에 타서 저어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생콩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볶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간단한 변화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볶은 콩가루처럼 간편하고 강력한 식품이 있는가 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추천 식품, 오리고기입니다. 기름 많아서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73%는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죠. 게다가 오리고기 100g에는 류신이 3.6g, 닭가슴살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 박정우 할아버지는 1년 넘게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근육 늘리려고 억지로 삼켰다 하시더군요. 목에 잘 안 넘어가요. 맛도 없고 퍽퍽해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근육은 겨우 500g 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오리고기로 바꿔보세요.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대파, 마늘, 생강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여 드셨습니다. 껍질은 제거하고 살코기만 100g씩 점심마다 드셨죠. 2달 뒤 할아버지는 병원에 들어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젓가락질이 편해요. 계단도 잘 올라가요. 근육량은 무려 3.8kg이 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리고기는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오래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부드러움 지수가 3배 가까이 높다고 하니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리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건강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오리고기처럼 맛과 영양을 겸비한 식품도 있지만 단백질 함량 자체가 압도적인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번째 식품,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그저 국물용 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황태는 단백질 폭탄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식품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82g, 류신 함량은 6.8g에 달합니다.
소고기의 4배, 계란의 5배 이상입니다. 황태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건조 방식에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4달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만 남습니다. 일종의 자연 농축인 셈이죠. 게다가 단백질이 유리형 구조로 변해 있어 소화 없이도 바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일흔다섯 최미영 할머니는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자꾸 말라가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59%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황태 달걀국을 권해드렸습니다. 황태 50g을 물에 불리고 냄비에 끓이면서 달걀 2개,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1꼬집만 넣으면 아침국 완성입니다. 3달 뒤, 할머니는 병원에 오시자마자 팔을 걷어 보이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탄력이 생겼어요. 옷 입을 때도 느낌이 달라요. 근육량은 5.2kg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황태는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냉장고 없이도 2~3달 보관 가능하고 한번 끓이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식품, 그게 바로 황태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셔도 뭔가 빠진 것처럼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건설 현장에 운반하는 현장 반장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내분비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햇빛을 쬐는 기회도 줄어 비타민 D 결핍은 더 심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른 정윤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황태도 드시고 오리고기도 드셨지만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그대로였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2, 정상 기준인 40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단백질은 열심히 먹는데 왜 살만 찔까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처방해드리고 아침마다 한 알씩 식사 후에 드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하루 30분씩만 쬐시라고 했죠. 3달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팔에 힘이 생겼어요. 근육이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는 43으로 올라가 있었고 근육량은 4.1kg 증가했습니다.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영양제와 햇빛 2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잘 챙기고 있어도 마지막 조각이 빠져 있으면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조각은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드시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근육 생성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밥을 먹어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세포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밥이 없으면 단백질은 혈관 속에만 떠돌다가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돼 버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 이철수 할아버지도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고 배만 나오죠? 물어보니 밥은 반 공기만 드신다더군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밥을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바꿔보셨습니다. 황태 50g을 드실 때마다 밥 150g, 오리고기 100g에는 밥 200g을 곁들이셨습니다. 2달 뒤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살은 안 쪘는데 팔다리가 두꺼워졌어요. 근육량을 재보니 3.6kg 증가,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에서 3g.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황태 반 토막에는 밥 한 공기,
오리고기 한 접시에는 밥 한 공기 반. 이 간단한 조합이 근육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밥을 줄이는 순간 단백질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밥까지 셋이 함께 움직여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달걀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비타민 D 영양제 한 알. 점심에는 오리고기 100g과 밥 한 공기 반. 저녁에는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 곁들여 밥 반 공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병뚜껑이 잘 열리고, 손줄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분들 중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예외 없이 근육이 늘었습니다. 이경희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니고 이철수 할아버지는 손주랑 공놀이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마트에서 황태 한 봉지, 약국에서 비타민 D 한 통, 그리고 밥 한 공기 더.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